자, 조선의 건국부터 들어가 볼까요? 조선의 건국 순서는 우선 위화도 회군, 과전법, 그 다음에 정몽주 등의 온건파 사대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조선으로 해서 나라를 만들고 한양 천도. 요 순서 봐주세요. 위화도 회군, 과전법, 온건파 신진 사대부 제거, 나라 만들고, 그 다음에 한양 천도는 2년 있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위화도 회군은요, 명이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한다 했죠. 그래서 우왕과 최영이 요동 정벌을 추진을 했는데 이성계는 반대했어요. 사불가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고 우왕과 최영을 제거한 다음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고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이 과전법을 실시를 해요. 이 과전법을 실시해서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차지한 토지를 몰수하여서 신진 관료들에게 분배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신진사대부들이 세력이 커지니까 분열이 돼요. 그래서 급진파와 온건파가 들어가는데 급진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새 나라를 만들자. 이 나라는 안 돼. 하지만 온건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야. 고려 왕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개혁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정도전 등의 급진파 사대부가 정몽주 같은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한 다음 국호를 조선으로 합니다. 왕은 이성계, 나라 이름은 조선.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한양으로 천도합니다. 나라의 중앙에 위치하고 교통 편리하고요. 외적 방어에 유리합니다. 한강이 흐르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만들었습니다. 왕도 정치, 올바른 정치를 하자라고 하면서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는다. 민본 사상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각 왕들이 뭘 했는가 한번 볼게요. 태종은 무엇을 했느냐? 킬방원이지요. 이방원입니다. 공신과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합니다. 뺏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군사권을 장악을 하고 국왕 중심의 정치권을 강화해서 육조 중심의 국정 운영, 그 다음에 의정부는 힘을 약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호패법 중요합니다. 호패법은 인구를 파악하죠. 인구가 파악을 되면 걔네들한테 세금과 군역 부과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호패법 어디 있느냐? 요거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남자. 16세 이상의 남자가 들고 다니는 신분증이다 라고 하는 거 됐습니다. 자, 세종 들어갑니다. 유교적인 이상 정치를 추구합니다.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집현전을 설치를 해요. 똑똑한 애들 갖다 집어넣고 학문을 장려하고요. 그 다음에 경연이라고 해서 맨날 세미나 한대요. 공부하고요. 그래서 왕권과 신권을 조화롭게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자, 훈민정음. 한글 만드셨죠. 그 다음에 조세제도, 의례제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정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게 세종대왕이고요. 세조는 뭐냐? 단종을 몰아내고 주기를 했어요. 그것을 계유년의 정치적인 난, 계유정난이라고 하고요. 국왕에게 권력을 집중하려고 했고 의정부의 힘을 약하게 한 다음에 뭐 한다? 집현전을 폐지시켜요. 그리고 직전법 들어갑니다. 직전법 알아두셔야 돼요. 어디서 무슨 전법 기억나죠? 저기 위에 보시면 과전법 기억하십니까? 과전법은 전직, 현직 둘 다 전직과 현직 갖고 있는 둘 다 관리한테 다 줬는데 땅이 모자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현직 관리들한테만 주는 땅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설명 나와 있지요. 과전법 전현직 관료들한테 다 줬고요. 직전법 땅이 모자라. 그래서 현직 관료들한테만 준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성종은 완성을 했어요. 뭘 완성했느냐? 유교적인 통치 이념을 완성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집현전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홍문관 만듭니다. 홍문관 만들고 경연 다시 하고 경국대전 아주 중요합니다. 경국대전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합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이요. 그래서 법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교 중심의 국가 통치 질서를 확립했다. 경국대전 되겠습니다. 통치체제 들어가 볼게요. 중앙정치제도는 의정부, 6조, 3사 그렇게 들어가 보는데요.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들어가 있는 의정부 그래서 국정을 총괄합니다.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그 의정부 밑에서 6조가 나라의 주요 업무를 맡아 하는 정책 집행하는 6조가 있었고요. 3사는 외우셔야 돼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광, 사사홍 보이십니까? 사사홍 이렇게 외우셔가지고요. 사헌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한다. 사간원은 간언을 하는 거야. 공항한테 잘못을 올바르게 말한다가 간언이에요. 그 다음에 홍문관은 뭐 하느냐? 정책 자문하는 애들 그렇게 들어가고요. 얘들은 언론기관이에요. 그래서 뭐 하느냐? 왕권과 신권을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왕이 잘못하면 올바르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역할. 3사는 좀 별표 쳐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왕권 강화기구는 무엇이었느냐? 승정원, 비서입니다. 의군부는 사법기관이에요. 나라의 큰 죄인을 다스리는 게 의군부 되겠고요. 춘추관은 역사서 만드는 거, 한성부는 한성에 관련된 행정부서, 그 다음에 성균관은 대학교 되겠죠. 자, 올라가 봅시다. 아이고, 요거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의정부 6조 2호 예병 현공이 있었고요. 승정원 의군부 요거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라 했죠. 그 다음에 3, 4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어요. 요거 알아두시고 한성부, 춘추관, 성균관 요렇게 있어요.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제도를 만들었다. 자, 그 다음 지방행정구역 들어가 볼게요. 지방행정구역은 8도예요. 8도 비비면 아시죠? 자, 조선은 8도이고요. 관찰사를 파견합니다. 관찰사 파견해서요. 부목, 군현 그 밑에 들어가고 거기에서는 수령을 파견한다라고 하는 거. 수령은 대부분의 군현에 파견이 되었어요. 고려는 주현, 속현 이랬으면서 주현에만 수령을 파견했었죠. 아닙니다. 조선에는 거의 대부분의 군현에 파견을 해서 지방의 행정사법 군사를 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했고요.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고 행정실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유향소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에 있던 양반들끼리 자치기구로 만들었어. 그래서 수령이 뭐가 필요하다면 보좌해주고 향리들이 나쁜 짓 하는지 감시하는 거. 그 다음에 유교 질서 속에서 백성을 교화. 그 동네 나쁜 짓 하는 백성 있으면 혼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군사제도 및 교통제도 한번 볼게요. 군사제도의 대상은 16세에서 60세의 양인 남자야. 호패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역 군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군인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중앙군은 5위가 되겠고요. 지방군은 각도의 병령과 수령을 설치해서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순신은 수군절도사 되겠죠. 그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타납니다. 여기 8도 보이죠? 여기 8도 들어갑니다. 요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봉수제도 들어가 볼게요. 국경지대에서 쳐들어오거나 위급한 상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 전화를 하겠어? 못하겠죠. 그래서 산 위에 불을 피워요. 연기나 불을 피워서 신속하게 정달을 해주는 것이 남산 봉수대 이런 것들 봉수대 있고요. 교통제도는 조운제도, 역원제도 있는데요. 세금을 곡식으로 걷어요. 그것을 강이나 바다를 통해서 물길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조운선이라고 하고요. 역원 제도는요. 물자 수송과 통신을 위해서 이것은 육지길입니다. 역참과 원 설치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봐주시고요. 교육제도의 특징은 양인입니다. 양반, 중인, 평민이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노비 말고는. 근데 실제로는 누구만 했었느냐? 양반 세대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유교 교육의 목표는 유교적인 소양을 지닌 관리를 양성한다. 뻥이지요. 과거제 붙으려고 했습니다. 자, 서당입니다. 기초적인 유학교육을 했어요. 사부학당은 수도, 향교는 지방이 되겠고요. 성균관은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부학당은 수도고 향교는 지방이다. 이것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기술교육은 외국어, 천문학, 의학, 법학 등은 해당 관청에서 실시했다. 관리 등용제도는 과거 원칙적으로 양인 이상, 양반, 중인, 평민 이렇게 하면 응시가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신분에 따라서 응시 과목이 제한적이었어요. 문과는 주로 양반들의 자제들이, 무과는 무관이었죠. 그죠? 양반, 향리, 상민들의 자제, 잡과는 기술관으로 주로 중인이 응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는 음서, 고려 때 있었던 거 아직도 있네요. 근데 그 대상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고위관직으로 승진하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음서로 내려오면 저놈 낙하산이다 라고 해서 승진이 잘 안 됐대요. 천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천거가 추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관리가 추천을 해요. 그래서 간단한 시험을 치른 후에 관직에 등용하는 제도다라고 하는 거. 자, 외교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린이라고 하는 말을 봐주셔야 되겠는데요. 4대라고 하는 거는 큰 나라는 섬긴다. 교린이라고 하는 건 친구처럼 친하게 지낸다 요 말입니다. 명은 사대를 하고 교리는 여진, 일본, 류큐 같은 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명은 태조 때 요동정보를 추진했어요. 하지만 태종, 킬방원 때는 사대 관계를 확립을 하게 되고요. 조공과 책봉의 형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명의 선진 문물을 수입을 통해서 경제적 실리적을 추구하고요. 왕권이 안정되고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해요. 자, 중국이 1등이야. 알았어. 그러면 2등은 누구? 우리. 조선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진족은 어떻게 하느냐? 강경책, 회유책을 쓰는데요. 강경책은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옆에 봐볼까요? 사군 육진은 여기가 사군, 여기가 육진 이렇게 들어가요. 사군은 최윤덕 장군, 그 다음에 육진은 김종서야. 압록강 사군 최윤덕, 두만강 육진 김종서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이것이 뭐다? 오늘날과 비슷한 국경선이 확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의 국경선과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회유책은 어떻게 하느냐? 국경지대에서 무역을 설치를 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필요한 거는 필요한 물건을 좀 교육 좀 하게 해주세요. 무역하게 해주세요 했거든. 그래서 알았어. 좀 해줄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본도 강경책과 회유책이 들어가는데요. 세종 때 쓰시마 섬을 토벌합니다. 이종부를 시켜가지고 쓰시마 섬을 토벌합니다. 이 세종이야. 둘 다 세종이죠. 회유책은 뭐냐?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해요. 제포, 부산포, 연포라고 해서 개항을 해서 제한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얘네들도 필요한 물건을 교육을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기타는 류큐, 오키나와 일본 밑에 있는 섬이죠. 시암, 타이, 자와 등과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고려와 조선을 비교하시면 고려는 5도 양계, 조선은 8도. 지방관은 주현에만 파견했지만 대부분의 군현에 파견하는 게 조선. 그 다음 특수행정구역은 향부소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없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향리의 지위는 지방의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해서 향리의 지위는 높았어요. 하지만 조선 때는 수령의 업무를 보좌를 해서 그 힘이 낮아졌다. 여기까지 끝.